이번 달부터는 리더의 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리치 창업자도 이렇게 창업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메이 사업은 리더를 육성한 일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저도 이렇게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또 뭐 리더라는 게 뭐 대단한 능력 그런 어떤 결과 이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은 이러이러한 어떤 태도라든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내용이지 뭐 개인의 뛰어난 역량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성우 박사 이분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타이틀이 화려하지만은 한번 우리 이제 또 뭐 에메랄드 포럼에 한번 초청하려 했는데 초청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책을 우리 아메이 이 버전으로 우리가 리더로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이제 쭉 읽고 꼼꼼히 정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그렇단 수십 년 동안의 그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 ABO가 이런 리더의 태도, 자세를 가질 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반면에 또 이런 자세, 태도가 내가 갖추지 않으면은 또 성장 통해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오랫도록 존경받는 리더의 힘은 태도에서 나온다. 리더가 행하는 작은 태도들이 쌓여 그들의 그 리더의 운명이 되고 그 리더가 속한 조직의 운명이 된다. 자, 한 사람이 리더는 필요 없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내 혼자 리더라는 의미가 없죠. 어떤 나를 따르는 한 명이 있다면 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우리 리치 창업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리더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내 팀에 또는 아메이 사업에 그런 어떤 운명을 결정한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너무 심각하면은 재미없으니까 영화 이야기. 누구죠? 존 F 케네디와 제클린 여사의 그런 어떤 영화인데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달라스에서 이제 저격을 당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풀어낸 이제 그 영화입니다. 이제 서두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영광은 무거운 짐이다. 목숨을 앗아가는 독이다. 그 짐을 견디는 능력은 예술과 같아서 그걸 가진 사람은 드물다. 예. 참 멋진 말 아니에요? 예. 영광과 어쩌면 명예 다 우리가 원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뭐 그런 말 있듯이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사실 이게 쉽지는 않는 거죠. 예. 나름대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내 분야에 대해서 그런 인정과 보상 또는 그런 명예를 얻고 싶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쉽지가 않다. 존 F 케네디와 똑같은 날에 운명의 토픽 뉴스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명사가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고 신앙심 깊어 작은 그리스도라 불린 영국 학자 C.S. 루이스. 신앙생활 하신 분들 C.S. 루이스를 다 아세요. 이분이 그 쓴 책 중에 하나가 스크루 할아버지의 편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도 굉장히 얇지만은 이제 그 악마와 습관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데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스크루 하여튼 우리 그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오는 그 할아버지를 뭐라 그러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보다도 그 말인데 하여튼 스크루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 C.S. 루이스의. 그걸 막 영국으로 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이분도 그날에 58세 처음으로 결혼해 2년 후 암으로 아내를 잃은 그런 시련과 치유에 관한 명저 헤아려본 슬픔을 남겼습니다. 이분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날. 예.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언론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렇게 정말 아내가 돌아가셨네요. 58세에 결혼해서 58세 결혼해서. 근데 2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한번 제가 책은 아직 구입을 안 했는데 헤아려본 슬픔을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죠. 신은 우리에게 짐을 주셨고 그걸 짊어질 어깨도 주셨다는 걸 일깨우기에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짐의 무게 아니라 짐을 극복하지보다는 태도입니다. 예.
사실 뭐 암에서 어려운 게 있어요? 예. 우리들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예. 가장 어려운 게 저번에 했듯이 어쩌면 내 감정, 예. 내 감정을 극복하는 게 가장 어렵죠. 예. 아침에 여러분도 감정을 극복해서 운동 열심히 하고 탱고 열심히 하셨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뜨거운 날씨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제 감정을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딱 7시 알람을 맞춰놨기 때문에 6시 56분에 맞춰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2, 3분에 다시 잠을 자지더라고. 너무 달콤한. 예. 그렇지만은 어떤 7시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루 일정을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어떤 자기 감정 조절 또 감정에 패하면은 절대로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예. 사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징기스칸 이야기했다죠. 암에서부터 저는 마찬가지라 봐요. 예. 모든 건 부차적인 거죠. 예. 우리가 암에서 하면서 화가 나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화를 남에게 전가를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오늘 그, 도광량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죠. 도광량에 또 하나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길러라. 예. 힘도 없는데 상대방에게 너 암이 아니 되니 돈이 되니 안 되니 또 미팅장 나가고 있니 어쩌니 논쟁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거기서 내가 감정에 패하면은 지는 거죠. 아이, 내가 막말로 안 하고 말지. 내가 저런 소리 들어야 돼? 예.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암의 사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진행하다가 분명히 한때는 불꽃을 피웠겠죠. 예. 그런데 왜 그 불꽃이 사라지고 소리 없이 사라질까? 저는 딱 하나 한다면은 그런 내 감정 컨트롤. 화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그걸 누구한테 뱉어버리면은 참 좋겠는데. 예. 근데 오늘 또 이제 제가 그 고전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죠.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은 남에게 피를 뿜으면 내 입안이 먼저 피로 물든다. 뭐 수없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중요한 건 실천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리더의 태도, 자세,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더라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심리적인. 그리고 저도 이제 조직 생활 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 오늘도 뭐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이 같이 막 교차되잖아요. 예? 열심히 정수를 전달했는데 당근에 샀다 해가지고 막 분노를 표시. 내가 한국에 하면 그렇지만은 예, 왕김이 뭐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어떤 거냐면 나의 원칙을 어기면서 한 결과는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치 창업자님도 양심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양심. 예. 우리 인간이 모든 건 속여도 내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LOS. LOS는 신성한 거예요. 신성. 라인 오브 스폰서십. 그 얘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예. 이 LOS를 옮긴다는 것은 신성한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감정적으로 충돌이 안 되고 그런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어, 부장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나중에 FC 의장이 될 거예요. 순서대로 하니까. 반드시 제가 관철하고 싶은 것은 그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타임이 LOS는 신성하라고 했는데 다이아몬드가 라인 리저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막자. 저는 그걸 몇 번 건의하고 제가 많이 된다면 그걸 반드시 관철시킬 거예요. 또 마찬가지죠. SMS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후원했는데 뭐 다른 데서 산다.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원칙,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은 그분들이 잠깐입니다. 잠깐 인정받고 잠깐 피부가 뜨고 인정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원칙은 자기 삶에 대한 원칙이거든요. 아메이가 아니라 지 삶에 대한 원칙을 아메이로 적용한 거죠. 저는 그분이 영원히 인정과 보상을 한다면 그 일은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메이 사람도 저는 믿는 게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왔다 사라질 뿐이란 거죠.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내가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세상은 다 그냥 흑백 논리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회색지도 있고 그냥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한다면은 언젠가는 나의 어떤 그런 원칙이 내 삶에 그죠? 예, 빛을 발하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런 유혹들. 네. 이 무거운 짐. 예. 정말 나는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뭐 반칙을 보면은 막 열받잖아요. 그때에서 어?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듯이 안 하고 말지. 그것은 저는 더 큰 어쩌면은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린 것은 수많은 내 어깨에 짐, 내 혼자도 있고 내 파트너도 있고 또 그런 어떤 반칙과 또는 무질서 또는 뭐 비합리적인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극복해내는 태도가 어쩌면 나에게 그런 영광과 명예를 주는 일이 아닌가. 예. 케네디 장례식을 앞두고 제클린이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편지로 남편에게 죽고 싶다고 썼어요. 신께서는 저를 남편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고요. 신부님이 이렇게 이루합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테지만 이 정도로 늘 무거운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이제 좀 연식이 있는 분도 있잖아요. 네? 삶이 그냥 순탄한 게 없어요. 네. 순탄하게 기대하는 게 순탄하지 않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영화 이야기 재밌죠. 이제 그 책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예, 삶은 고통이고 생존은 고통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예. 저도 이제 50대 원칙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라. 그리고 예, 그 문제를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어쩌면 그것도 제 어떤 경험에서 나온 원칙이 아니었을까. 예. 남 탓해봐야 좋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뭘까?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는 거죠. 남에게 돈을 함부로 빌려주면 안 되구나. 남의 말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구나. 참, 예, 고통이 없는 삶이 어디가 있는가. 그렇지만 역으로 나는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조앵 롤링이 어떤 얘기 했어요? 예? 한 번도 실패해 보지 않은 인생이 가장 큰 인생의 실패가 될 수 있다. 예. 참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예. 뭔가 앨런 렐스턴의 생존기 127시간 영화 이 영화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주인공의 사례를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유타주 국립공원 캐니언랜드로 이제 암벽타기 등반을 이렇게 갔죠, 여행을. 그래서 혼자 떠났는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게 잘못 건드려서 300km 바위가 떨어집니다. 이 바위와 암벽 틈에 앨런의 오른손이 끼어버립니다. 예. 오른손이 끼어버립니다. 예. 나중에 사이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나를 파괴한 것을 파괴하라. 예. 나를 죽게 만든 것을 내가 죽여라. 그럴 수도 있고, 너 암이 안 될 거지? 내가 너 손에 장을 짓짓하면은 죽여야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예. 자, 가족의 행선지를 안 알렸고 휴대폰도 두고 아무도 앨런의 상황을 모릅니다.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감이 자신을 파괴하려 들자 앨런은 그것들을 파괴하기에 행동합니다. 유일한 도구인 다목적 주머니 칼로 바위 모서리를 깨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칼로 바위가 제거 안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며칠을 고생한 거죠. 예. 정말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나?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손은 깨어있죠. 예.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거냐면 예. 인생에서 실패란 추락이 아니라 추락하고도 안 일어서는 것이다. 앨런은 환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립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에 불씨마저 사그라칠 때 할 때 부모가 나타납니다.
미래의 자기 핏줄이 뜻한 아이도 보입니다. 엘런은 실패한 모험가로 생이 끝나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마지막 방법을 찾는 거죠. 덫에 걸린 고요테는 자기 다리를 물어뜯고 탈출한다는 속설이 있지요. 5일째 되는 날 엘런은 새끼 손가락만치 짧은 칼로 팔목을 쑤셔 넣습니다. 자기 손을 자르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세 번째, 고난은 인간을 완성하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마그른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쓴 글입니다.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 사람은 후폭풍을 못 이겨내고 무너지든지 아니면 이겨내고 자신을 완성해 가지요. 엘렌은 후자입니다. 오른팔을 잊고도 몸을 안 멈춥니다. 결혼에 아들도 없습니다. 그 환각 중에 본 아이를 닮았습니다. 그 아이가 환각 중에 본 아이가 이제 진짜 자기 애를 이렇게 자기하고 닮았다는 거죠. 이것은 실화입니다. 이런 어떤 영화 내용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인간이 극한의 고통에서 살겠다는 의지. 결국 살아내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그 오른손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영화, 제가 정말 영화를 좋아했는데 요즘 영화 본 적이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정말 간절한 와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바꾸려면은 그런 명예, 그런 인정, 그런 보상, 그게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게 아니죠. 예. 방금 한 번 주어진 내 삶에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암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 누구는 암의 사업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죠. 나도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예, 그런 어쩌면은 인정과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면 먼저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 Attitude is everything. 예. 태도, 자세. 예. 그래서 늘상 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들썩나무 떡잎도 다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어릴 때부터 틀리죠. 요즘 그 한국의 학부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천재 2명을 키운 스토리가 있더라고. 하나는 IQ가 200, 하나는 한 160, 70. 200짜리는 20살 때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고. 그런데 그 이제 비결을 물어보니까 독서였다고, 독서. 네. 그 독서만큼 애들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간에 그런 태도가 자기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 태도가 올바르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행동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쌓여가면은 나에게는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 좋은 습관은 어쩌면 나에게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제 성이 됐기 때문에 주위에 성공한 사람과 나보다 못 산 사람을 딱 비교해 보세요. 저는 100%라고, 100%. 자세, 태도. 그리고 그분들은 또 굉장히 행동할 때는 빠르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좋은 습관. 여러분의 좋은 습관은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여행을 갔다 오면 갔다 오자마자 가방을 딱 정리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습관. 네. 바로 그냥 정리 짜자자 해버려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옛날에 미국의 어떤 장군이 그런 이야기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친구를 정리해라. 또 공공시설에 갔을 때 세면대를 가면은 저는 막 물 튀고 막 있잖아요. 그럼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휴지를 좀 뜯어가지고 깨끗이 좀 닦아놔요. 괜찮지 않나요? 예. 지저분한 물 튀고 대충 씻고 막 사람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깨끗이 좀 닦아놓으면은 다음에 쓴 사람이 기분 좋지 않을까? 하여튼 제 습관 중에 그런 게 좀 걸리네요. 예. 그리고
또 뭔가를 한다면은 예, 좀 끝장을 보자. 예. 그냥 대충 한다는 소리는 내가 많이 들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은 내 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일이라면은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쉽게 시작 않지만 시작했다면은 뭐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런 어떤 부분들. 예. 그게 또 어쩌면 현재 저의 운명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예. 들어오게 하는 방법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돈이 좋은 돈이 나한테 들어오려면 내가 그 돈에 맞는 품위를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소한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거,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거, 남을 비웃는 거, 지저분한 차림, 약소리 듣거나 변경하는 거, 이런 모든 행위들이 품위 없는 행동이에요. 이런 품위 없는 행동이 돈이 들어가면 돈도 품이 없어져요. 근데 품위가 생기면 돈도 그 사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품위 있는 돈이 돼요. 부라는 건 원래 속성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한다고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돈 역시 똑같습니다. 돈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죠, 품격. 저는 우리가 돈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저는 없어. 예. 또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예.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을 참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지만은 예. 그런 교육을 저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 예, 돌아가실 때 그런 말 하겠더라고요. 저놈한테 돈 맡기지 마라. 연기처럼 사라진다. 저 그걸 실감했어요. 저도 그걸 좀 일찍 알았더라면 제 사업할 때도 제가 어떻든 그런 게 좀 알았더라면 저쪽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물론 뭐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터졌지만은 그래도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어, 돈을 이렇게 모을 팔자는 아니다. 그런데 부자는 될 팔자래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번 김미래가 그랬네요. 나나 되니까 밥 먹고 산 줄 아세요. 내가 인정합니다. 그랬어요. 두 분 중에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예? 예. 그렇다 해서 제가 뭐 낭비병이 심하고 뭐 엉뚱한데 하고 그러진 않은데 어쨌든 뭐 완벽하진 않죠. 예. 잘 섞고 잘 유혹에 빠지고 막 그 갑자기 우리 그런 얘기하죠. 지름신이 오면 막 질러버리고. 그런데 그래서는 절대 부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많이 돈이 들어도 그 돈은 품격을 잃는다. 그런 것에서 좀 굉장히 공감을 해서 저도 이제 한 2, 3년 전부터 2, 3년 전이 아니죠. 하여튼 올해부터 돈의 품격을 지키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예, 항상 저는 굶주렸던 것 같아. 왜냐하면 당연하죠. 예, 있으면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아버님이 넌 막 어디다 그렇게 쓰노? 아버지 항상 모자라요. 근데 책 산다고 당구장에 갖다 바치고 술 먹고 하니 이게 나만 나겠어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에는 어쨌든 굉장히 이런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게 좀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참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또 반대로 아주 교육을 잘 받은 분도 있죠. 예. 예. 그래서 어쨌든 방금 했지만은 그런 돈에 대한 태도. 그게 어쩌면은 그런 부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네요. 자, 리더의 덕목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리더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태도 자세가 경쟁력이다. 예? 예. 우리가 옛날에 뭐 유명하잖아요. 미팅은 삼선 안에 앉아라. 예.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 이야기는 충직입니다. 충직. 두 번째가 자존감을 가져라. 세 번째가 배려. 네 번째가 개방. 다섯 번째가 갈망. 여섯 번째, 신념과 확신을 가져라. 제가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이 파일을 공유하겠지만
이분이 자기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 해보고 또 대기업도 많이 이렇게 연수 교육을 해보다 보니까 뭐 굉장히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암의 의사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충진이라는 게 어떤 건가? 성실과 일관성. 우리가 어떤 일에 충직하려면 성실하고 일관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그 반대말이 뭐다? 대충이라. 예. 대충. 저는 아침에 왜 겉모닝 가루는 그렇게 바닥에 흘리는가?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한 번씩 문지르면 가루가 쫙 있죠. 그럼 나가 생각해도 좀 별로 안 좋죠. 예. 그런데 저는 대충이 왜 나올까?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대충 하더라는 거죠. 그런 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존. 자기 기만과 우월성. 이게 자기 기만이 절대 오만이 아닙니다. 오만. 예. 자기 기만. 하늘에서 나를 봤을 때, 응? 너는 그 정도 하면 됐어.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인드로 해보세요. 하늘에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든 뭐 부처님이 지켜보든 누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너 이렇게 성장하고 여행 가고 그건 당연한 거야. 만약에 당신같이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럼 아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예. 재밌지 않나요? 예. 그게 또는 또 우월감이라, 우월감. 이 오만함하고는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오만하면 어쩌면은 내가 이룬 결과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욕구라면은, 예, 저는 이 자기기만과 우월감을 트리플 도전할 때 가장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밤에 운전하다 다니면서 막 전국에 홈미팅하고 돌아다니고, 막 집에 오면 막 3시, 4시 되고, 그 고속도로에서 그 한밤중에, 응? 문을 열고 후원 갔다고 오는데 그분이 이제 아메를 시작하고 SP 플래티넘이 된다 그러고, 야 그때, 예? 울산 남창을 향할 때 그 느낌은 너희들 전부 다 자지, 나는 이렇게 살아있잖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예. 어쩌면 그게 기반이 돼서 또 어쩌면 또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이게 저는 자기 기만이라고. 행하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아니라 누가 지켜보더라도 이 정도 하면 내가 됐겠지. 이게 우리가 뭐 진인사 대천매를 하기도 하고. 그게 뭐 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쏟지 않으면 어떤 일이든 안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농땡이 치면서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은 그런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느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내 자신이. 예. 지금 좀 그렇게 하려고 어떤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는가. 예. 배려, 개인가치 존중. 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시겠지만 저의 원칙은 퍼스널을 태수처럼, 뎁스를 퍼스널처럼. 그게 제 사고 원칙인데, 예. 리치 차움사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개인가치 존중. 식스밸류에 절대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그 사람 뒤에 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지극정성으로 어쩌면은 내가 헌신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나오더라는 거죠. 독선. 그죠? 받는 말이 독선. 어느 순간에 내가 이뤄냈을 때 이제 독선이 슬며시 찾아오더라. 예. 이게 아메이가 아닙니다. 예. 세상 모든 일 그렇다는 거죠. 예. 개방. 예. 취약성을 인정하라는 거, 취약성. 예. 아, 내가 키가 적다. 그래, 어쩔래? 아, 내가 성격이 좀 못돼도,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격 고치겠습니다. 아, 스폰서가 저 별로 도와줄 데 없잖아요? 아, 앞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반대로 뭐예요? 갑옷으로 무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한 갑옷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려면은 반드시 탈이 나더라.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자, 갈망, 간절한 행동. 예. 말로만 간절하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화요일. 예. 화요일 날, 예, 어떤 그런 줌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이 삿포로 가고 싶죠? 니도 가고 싶죠? 예? 삿포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한국 가면 사업을 모든 예배는 다 갈망합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또, 물론 여행에 한정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여행을 목표로 하면 사업이 안 돼요. 핀업을 목표로 해요, 핀업. 그러면 여행은 자연적으로 가지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팀에 삿포를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월까지 세력을 시스템에 조인시켜라 그랬어요.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게 가장 확실해. 예. 10월까지 세력가 시스템에 조인됐다? 저는 100% 삿포를 갈 거라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동조 효과가 일어나요. 동조 효과. 예. 내가 도저히 후원해서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A70 런던 가고 싶죠? 예? 못 가면 10년을 기다려야 돼. 그럼 A70을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년 3월까지 6-4개를 시스템에 조인하면 돼요. 한국함이 1년 만에 다이아몬드를 가신 분이 계세요. 최단기간에 다이아몬드를 가신 분. 그분이 파운더스 크라운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사업을 이렇게 뎁스가 뭐 다이아몬드 유지가 돼요. 이제 사업 안 해도 이렇게 잘 돌아가는 얼마나 부럽죠. 예, 저는 별로 안 부러운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하버드 쌍둥이 하버드를 쏟아 전주의 그 리더인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그렇게 미팅 와가지고 초청됐는데 와가지고 했냐면은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바쁘겠어요. 부인은 초등학교 교사. 그런데 그때 이런 시스템에 들어오려면요 참가비가 5만 원씩을 내야 돼. 5만 원씩. 그래가지고 아메를 딱 받아들이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구나. 미제면 어떻고 구세면 어떻고 좋으면 쓰는 거야. 그리고 이 시스템에 조인시키면은 타임다 된다. 이 말을 듣고 그 10시에 야간 앉아서 끝나면 사람을 만나러 다니셔야겠다. 밤 10시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5만 원을 안 내면은 집을 안 갔대. 5만 원을 낼 때까지. 누구를 소개해 주든가 당신이 오든가 그런 집요함.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에 시스템에 10명을 조인시켜요.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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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만에. 그리고 그 다음 달에 30명이 시스템에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파트너가 6개월 만에 SP가 되고 플래티넘 되면서 자기가 1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다. 저는 막 그분 이야기를 듣고 막 얼마나 감동받는지 몰라.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안 되더라고 나는 잘. 그리고 예, 하버드 두 자녀 하버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큰애도 한 번씩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때 아마 식사도 같이 했고 막 여행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 자기 아들 둘이를 하버드를 보낸 방법이 연필도 하버드, 옷도 하버드, 가방도 하버드, 천장이 하버드, 모든 걸 하버드로 도배했대요. 예. 그래서 그 두 애가 둘이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를 갔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지 않았대요. 한국에 있을 때. 자기도 다이아몬드 모든 거 도배했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드림 빌딩을 했어요. 정말 감동이었죠. 김메리도 별독이 불독입니다. 물면은 놓질 않는다. 저는 그런 어떤 집요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을 우리는 받는 게 아니라 5만 원을 주세요. 5만 원을 주면서 어? 시스템에 한번 가보자. 가보자. 네가 오면 5만 원을 나한테 주고 안 오면 네 마음대로 써보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년 3월까지 6대가 시스템에 조인되면 다이아몬드가 보일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한두 명이 오다가 6명이 갑자기 왔다.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저도 아침마다 500명, 800명, 1,500, 2,500, 2003년에 4,000명의 랠리를 오늘 4,000명의 랠리를 한다. 내가 무대에 서 있다. 막 그걸 정말 손에 잡히듯이 현실로. 그러니까 그게 바람을 외치고 긍정의 법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설정하지 왜 안 되는가? 어느 순간에 행동은 하지 않고 말로 하는데 이게 서서히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중단해 버린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어떤 부분을 배우면서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메에서 FCA를 해냈잖아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행동할 때만이 예, 결과가 나오는데 이 간절한 행동은 어떻게 된다? 예, 이 태도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나한테 5만 원을 준다. 그래 내가 갈게 알았어.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안모 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비전 보너스를 내가 2003년 꼭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나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그럼 5가지 자질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첫 번째는 지식. 중요한 건 실천적 지식. 우리가 지식에는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네. 하나는 이론적 지식. 내가 책을 보고 카타로그,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책 보면 얼마든지 이론적 지식, 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경험이 없으면 정수기도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야? 옛날 정수기는 뜨거운 물이 나왔거든요. 사각 정수기. 아세요? UV 램프에 고여 있어가지고 한 1분 정도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스폰서는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았고 파트는 구입했는데 스폰서에게 야, 어떻게 스폰서님 암에 정수기가 뜨거운 물이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내가 뭐라 했겠어, 제가. 그러니까 브랜드 체인지 하라 했지. 왜 뜨거운 물이 나온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분이 정수기를 브랜드 체인지하고 해가지고 SP를 가서 우리가 이제 다임들 이렇게 갔네요. 그러니까 경험의 지식, 이론적 지식 없어도 경험의 지식으로 또 내가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지식은 이 이론과 경험의 지식이 70%, 이론적 지식이 30%. 이 2개 합쳐가지고 결과를 내는 게 실천적 지식입니다. 실천적 지식이 없으면은 우리 부산에도 아주 아실 거예요. 우리 한 파트너분이 뭐 정말 노트북에 어마어마한 암의 자료를 가지고 다녀요. 모르는 게 없어. 어디서 그런 자료를 수집했나? 그래서 자료 수집력은 대단한데 활용력이 없어. 자료 활용을 못해. 저는 김민희도 보면서 그냥 태블릿 PC 하나만 신문하고 가지고 다닌 것 같아요. 자료가 있나? 그런 생각이. 자료 없어도 내가 그런 실천적 지식, 경험을 가지고 이론적 배경으로 결과를 내면 되는 거지. 막 노트북에 물론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노트북에 이제 자료 정리는 잘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이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책임감. 정말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네. 책임감. 우리는 엄청난 파트너의 책임감 그게 아닙니다. 네. 파트너가 있는 자리에 나도 있어야 되는 책임감. 이게 아메에서 책임감. 어카운트빌리티. 우리 변정희 박사님 했던 그런 책임감.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깊게 돌에 새겨졌어요. 파트너가 있으면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 친척이 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나는 그 미팅장에 가 있어라.
세 번째 능력. 예.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은요, 예?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착한 스폰서 안 따라와요. 예. 사람만 좋구나, 우리 스폰서는. 예.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스폰서는 능력을 보여줘요, 능력. 예. 결과.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여행 간다며. 예? 경제적 자유가 이루어진다며. 예. 이 부분을 보여주는 능력도 필요하죠. 예. 관심. 예. 파트너에 대한 관심. 작은 디테일함까지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이 그분을 제대로 안내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동기부여. 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폰서를 때로는 그래야 합니다. 탑니다. 요즘 우리 스폰서 힘이 없어요. 탑니다님도 힘이 없네요. 어떻게 했어요? 예. 가는 거지, 그러면. 이 에너지를 내가 항상 충전돼 있어요. 충전. 이게 뭐죠? 에너지를 갖는 게 나한테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그러니까 내가 아메 사업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항상 돼야만이 나에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저는 참 이 에너지가 요즘 많이 고갈된 것 같아요. 막 번아웃이 와서 그런 분도 있겠고, 또 코로나는 그런 기간에 어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은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은 그걸 깨달았어요. 지옥에는 컴패션이 없다. 지옥에는 연민과 자비가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스폰서, 우리 형제라고 누구누가 도움을 주지만 그게 안 들려. 너는 나의 고통을 아니? 이로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로가 아니라. 지옥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 정체되고 까맣게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옥을 어떻게 탈출할 건가? 결국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만이 진정으로 금선탈각, 껍질을 깨고 화려한 몸을 떨며 나온다. 흰 껍질을 벗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머리 쪽이 어느덧 영롱한 초록빛과 붉은색으로 빛납니다. 한참을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6개 다리가 같은 색이 됩니다. 큰 날개를 덮고 있던 흰 막까지 벗어버리자 온몸이 푸르고 붉은 광채로 빛납니다. 꼬박 이틀이 걸렸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비단벌레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국내에선 처음 포착된 겁니다. 비단벌레는 나무 속에서 애벌레와 번데기 상태로 수년을 지나고 다 자라야 밖으로 나옵니다. 특히 정복성 곤충들은 들어가서 입대는 동시에 하는데 제대 날짜가 다 틀려요. 그래서 뭐 3년, 빠른 애들은 3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생육이나 우화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곤충연구센터는 5년 넘는 연구 끝에 비단벌레 인공 증식에 성공하며 대량 증식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신라시대 귀족의 장신구와 말 안장 등을 장식하는 데 쓰이기도 했던 비단벌레. 증식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유물복원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껍질을 깨고 이렇게 멋지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런 기다림도 시간도 필요하지만은 또 나에게 그런 에너지가 충만돼야 된다. 예,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충직이 도대체 뭔가? 자, 일과 사람에 대해서 거짓되지 말고 정직한 태도를 가져라. 사람과 일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어떤 원칙. 예. 충성스럽고 정직함, 즉 그 대상이 일이든 사람이든 거짓말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대한다는 뜻이다. 성실함이 아니라 정직함이다. 정직함. 예.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기는 한데 이게 부정직하다. 비윤리적이야. 비도덕적이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예. 한국 아메이가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비윤리적, 비도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는다? 그럼 저는 한국 아메이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경험상 그분들은 잠깐 반짝일 뿐이지
결국은 사라지더라는 거죠. 예. 그분은 몇 분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떠한 비전과 가치를 보고 하는 이 일에 예? 그런 어떠한 무모한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세상에서 가장 나쁜 벌레는 대충이다, 대충.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은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내 일이라면은 정말 몇 번을 체크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예. 그런 어떤 부분은 있겠죠.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은 대충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걸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예. 여러분이 내 사업이다 또는 뭐 내 어떤 관련된 직접적 일이다 하면은 대충 하면요 반드시 사건이 터집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그런 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이제 대충 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수출, 수입 이런 업무도 많이 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그걸 요즘 많이 잊어먹었네요. 그 신용장 개설해 가지고 이제 수입하고 또 하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부분을 약간 아이고 뭐 괜찮겠지 꼭 사건이 터져요. 예. 그게 막 손해가 수천만 원씩 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위에 상사는 딱 보고 알죠. 당신이 대충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스폰서예요, 스폰서. 내가 지금 암의 사업을 대충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스폰서는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예. 장인, 달인, 굴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분야에서 리더일 뿐만 아니라 일과 사람에 대해서 매우 충직하다는 것이다. 정직하다는 거죠, 정직하다. 예. 하늘이 알고 나도 알고. 너 그러면 됐어. 너 그 정도 하면 내가 암의 신이 리치 창업자님이 나에게 영을 보내주고 핀을 준다는 거죠. 네. 즉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성실할 뿐만 아니라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무식이란 말이 있죠.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다. 거짓말 한다는 것은 눈속임을 한다는 뜻이다. 이 눈속임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후원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뒤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게 막 파트너한테 알려지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뭐 때로는 그런 항의 전화를 받아요. 아, 우리 스폰서님 오늘 오기로 했는데 오늘 뭐 아프다고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좀 스폰서님이 좀 이야기해가지고 좀 지원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스폰서님이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트너가 알게 된 거죠. 신뢰가 깨지는 거죠. 예. 솔직히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내가 못 간다 하면은 예? 뭐 양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짓말이 탄로날 때는 모든 게 다 끝나더라는 거죠. 충직한 태도는 자신만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본인만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의 믿음대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여 실제로 현실에 이루어질 때 신념은 자신감과 결합한다. 이 둘이 신을 일으켜 주변의 지지와 훌륭한 성과로 이어지면 신념은 삶의 원칙이 된다. 뭐 제가 암이 똑같아요. 암이라 특별하겠어요? 똑같다는 거죠. 이런 리더의 태도가 결국은 나의 성장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이 신념, 이 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내가 어떤 무리한 욕을 했다. 그러면 아무 일을 안 하고 말지. 아니면 그 일을 안 하고 말지. 그런 어떤 원칙은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40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역경을 겪으면서 저는 암의 사업의 저의 원칙은 그랬어요. 제가 2002년, 2003년 그런 어떤 MJ 그랜드 보너스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트리플 가고 못 가고 차이가 보너스가 한 3억 차이가 났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못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원칙을 세운 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라. 감사가 잘 안 되죠. 그런데 감사하는 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자. 괜히 내가 좀 됐다 해서 오만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너무 중요해요.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져. 그게 세 가지가 크게 어긋났다고 제가 생각 안 해요. 그때는 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트리플을 못 갔지만 2005년에 트리플 가고 2008년에 FC를 간 거예요. 그 기반이 되지 않았는가. 그 FC 가가지고 또 약간 오만함이 있었나? 어쨌든 유혹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또 제 사업을 정리하게 되고 막 좀 쩌라비가 내렸네요. 또 그때 원칙이 저한테 이렇게 정해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업을 부도 아닌 부도 정리를 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제가 한 12년을 했는데 너무 막 갑질, 제가 FC인데 막 갑질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분노는 돈이다. 그래서 함부로 성질 내지 마라. 어우, 제가 잘하고 못하고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한 오후 6시에 점장하고 너무 불이야. 그것은 어쩌면 제 원칙을 위배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대리점을 정리했다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다음날 1억을 현금으로 집어넣어라. 그런 물건을 주겠다. 어? 제가 12년을 했는데 너무 하지 않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에이씨, 그래도. 그래서 1년을 겪는데 중요한 건 1억이 아니라 더 이상이 손실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분노는 돈이다. 두 번째가 내 마음이 분노스러울 때 절대로 결정하지 마라.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건 저번에 그 영상에 나왔죠. 징기스칸에 내 감정 조절을 못하면 실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분노할 때 참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그게 아닙니다. 제 삶의 경험에서 얻은 거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남 탓해봐야 지혜, 그냥 화만 날 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윈윈을 생각해요. 윈윈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악하라고 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러면 어떤 것도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사람이 50 넘어서 남 탓하지 말자.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시크릿 책을 보면서 그런 어떤 감사할 것 5가지를 적었네요. 자기 전에 일기장에. 막 낮에 막 써놓고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래서 또 5가지 쓰라니까 그래 따뜻한 이불 자리에 있어 감사, 눈을 뜨는 도 감사, 들을 수 있는 감사. 그게 계속 매일매일 감사할 게 반복이 되더라고.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FC에 왔지 몰라요. 또 FC 와가지고 또 코로나 터졌죠. 또 월달 대체됐죠. 또 많은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연단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연단의 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60대 원칙은 뭐죠? 순종하는 삶. 모든 건 순종. 그리고 사명을 갖자. 그리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자. 세 번을 참자. 한 고전에 그래도 안 되더라고 잘. 열받게 하면은 아직까지 그래서 고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계지덕. 나무로 만든 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성자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그 닭싸움을 좋아해가지고 그 닭을 길리려 하니까 이 기성자라는 사람이 이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물어본 거죠. 이제 훈련 다 됐나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눈초리가 너무 사났습니다. 또 10일간 열심히 훈련시킨 거예요. 이제 다 됐나 그러니까 아직 덜 됐습니다. 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또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기성자한테 물어본 거죠. 이제 훈련이 됐냐? 예.
전화 다 됐습니다. 저 닭은 부드러우면서도 절대 상대방의 반응에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와 같은 닭이 됐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목계가 돼야 돼, 목계. 나무닭이 돼야 돼, 나무닭. 그냥 상대방의 파트너가, 소비자가 일희일비해가지고 막 거기에 반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래, 내가 피라미드 대가리다. 아, 이거 녹음이지. 피라미드 우두머리다, 우두머리. 아, 피라미드 자꾸 윗대가리, 윗대가리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왜 내가 제일 높다, 그래, 어떨래? 예? 너한테 얼마 많이 떨어져? 많이 떨어진다. 오늘도 제가 생수 사 먹은 친구에게 자료 보내주고, 정수 20만 원 쿠폰 넣어준다. 바꾸라. 생수가 최고네. 한 말 더 하다가 참, 참. 아,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원칙을 지키는 게. 그래서 목계가 돼, 목계. 예? 예. 자, 연마되지 않은 충직함은 오히려 독이 된다. 어떤 뜻인가? 지나치게 충직한 태도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한다. 리더로서 무엇이든 충실하게 해내려 하다 보면 번아웃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잘못되면 독이 된다. 독성이 된다. 어떤 거예요? 예. 너무 충직한.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직한 태도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잘못하면 그게 독성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는 융통성이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 있죠. 물이 너무 깨끗하면 거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까칠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도 발휘하는 거죠. 자신의 성공 경험에 취해 상대도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 인색해지는 것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충직함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인내심을 잃고 비난하거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아, 나처럼이야, 나처럼. 나는 3년 만에, 3개월 만에 SB 갔거든. 니들은 지금 3년이 넘었는데 뭐하노?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분은 1년 만에 다른 데 갔어요. 전부 다 그분 따라 1년 만에 다른 데 갔을까요? 한 명도 1년 만에 다른 데 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속도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 10년 만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무담바라는 3,000년 만에 SB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속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의 어떤 충직함의 기준으로 사람을 파트너를 판단해 가지고 왜 그렇게 못하냐, 왜 제대로 안 하냐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리더의 충직함이 잘 연마되지 못하면 자칫 일방통행적인 지시라는 불통의 리더로 전락하기 쉽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죠. 아, 우리 팀 파트너들은 리더감이 있어, 리더감이. 이런 이야기를 은연중에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은 뭔지 아세요? 나는 5년 만에 SB를 갔는데 내 파트너는 1년 만에 SB를 가길 원한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는, 그죠? 어쩌면 내가 5년 만에 SB를 갔는데 1년 만에 SB를 간다면은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내 기준으로, 리더님 1년 만에 담배 가면 안 돼요. 아직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속도가 있다는 거죠. 나는 나름대로 속도가 있고.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상담이 안 되면 그게 업라인하고 상담을 연결하라는 거죠. 저는 옛날에 남자분들이 보통 조인하고 3개월만 SP를 하는 게 아주 일반화. 3개월만 SP 바로 갔어요. 열심히 알아보고, 그때 유행한 게 뭔지 아세요? 구매 주문서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 당연히 그렇게 부부가 하면은 전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박싱 아웃. 가지고 타사 제품 박스에 넣어가지고 시골로 보내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사업 조인해가지고. 박싱 아웃 해가지고 축 사망 적어가지고 시골로 보내고 아미 제품을 쫙 그냥 세팅했죠.
물론 제가 플랫인데 조인했지만은.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그렇다 해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누구는 내 파트너는 그럼 어차피 할 건데, 예? 그럼 전재부 브랜드 체인지 해가지고 내가 바로 막 2달 만에 SP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가세요. 그래요. 저는 가세요. 그래요. 그분은 사업을 굉장히 크게 보고 바로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사업을 작게 보고 미적미적 거리다가 언젠가는 브랜드 체인지를 하잖아요. 그게 느렸다는 거죠. 느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람피로 총재도 내 네트워크를 가장 빨리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빨리 내가 핀업을 하는 것이다. 전 지금도 그건 믿어요. 예. 왜 그랬어요? 나를 따라한 사람이 그 중에 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충직함도 피보팅, 축을 옮긴다는 뜻으로 이기 상황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의미한다. 이런 피보팅을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아무리 충직하게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충직함이 노련하게 연마되지 않으면 리더의 성과는 공보다 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 어떤 거예요? 노련하게 연마돼. 이것은 뭡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이 제품, 저 제품. 응?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왜 대단한지 아세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석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심지어 물속까지 다 전쟁을 겪은 거야. 온갖 모든 과정을 겪어낼 때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연마되지 않으면 절대로 멘탈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도전한다는 이야기는 이 작은 나의 문제들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너 이래도 갈래? 그걸 극복하면은 가는 거고 극복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요마신이라고 했어요. 요마신. 우리 부산의 어떤 의사분이 요마가 뭔지 아세요? 아메를 반대로 읽으면 요마신이야. 요마신. 요마신이 나를 보고 있다. 너 아메를 제대로 하고 있니? 안 하고 있니? 예? 그걸 체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기억이 나네요. 리더의 이용과 품격을 지켜주는 단 하나의 무기는 충직함이다. 정직함. 어떤 상황에서도 리더가 일관된 충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리더로서 이용과 품격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방금 김승호 회장도 말씀하셨잖아요. 리더의 품격을 지켜라. 성신과 성의를 다하는 태도는 모든 것의 기본이다. 높은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좋은 리더가 되는 길은 좋은 사람이 되는 길과 상통하다. 그럼 좋은 사람이란 뭐예요? 그런 어떤 충직함, 정직하고 그런 원칙, 이상한 방법으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원칙에 어긋난 거죠. 그것은 절대로 지금은 가려지지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첫 단추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정직한 태도이다. 그래서 지성여신,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은 힘을 갖는다. 좀 전에 지성 뭐라 했어요? 무식. 그런 이야기 썼죠. 지극한 정성은 쉬지 않는 것이다. 지성여신, 지극한 정성은 신과 같은 힘을 갖는 것이다.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감동할 만큼의 정성을 쏟아받는가. 처음부터 그분이 내 감동을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님 내가 5만 원 줄게 미팅 가자. 아니 또 아메리카노 사가고 요즘은 라떼 사가지고 또 요즘 뭐 응? 엑세스 가져가지고 가보자. 여러분 한 10번만 찾아가보세요. 한 사람에 대해서. 미팅에 가보자. 네가 못 가면 사람이라도 소개시켜달라. 한번 매달려 보세요. 오지 말라니까? 그래 또 와. 그럼 상대방이 감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후원하는데 아주 정말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똘빵하게 참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저도 많이 깨닫죠. 야, 후원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자, 충직. 사람과 일은 본래 하나다. 사람과 일과 사람을 분리해 생각하지 마라. 굉장히 공감되는 말 같아요. 리더는 일과 사람에 대해서 진심해야 한다. 일이 잘 되게 하려면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9시가 넘었네요. 예.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까지만. 자, 인간관계를 중요하는 사람 치고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없다. 그죠? 여러분, 우리 결국은 사람 장사예요, 사람 장사. 사람 장사,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진시황 때 그 요불이라는 상인이, 거부 상인이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상인은요, 사람을 살고 파는 것이다.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사업이죠. 인간관계. 예? 예. 그러려면은, 내가 사람을 또는 일을 진심으로 내가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치고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내가 동일 때 얼마 가치가 있다? 4억의 가치야, 4억의. 4억의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은 어찌 내 화를 그분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단 말인가. 현명한 리더는 일과 사람 모두에게 치우침이 없이 충직한 태도로 대합니다. 일은 일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성과도 딱 그만큼 얻습니다. 사람과 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사람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다. 월마트 창업자 샘 월트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이끌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지,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느낄지 그 사람 자체에 집중했다. 누가 최고입니까? 라고 물으면 고객이요. 라고 대답하면 고가 있을 정도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강해지되 무리하지 않고 친절하되 약하지 않아야 하고 담대하되 남을 괴롭히지 않아야 하고 유머를 갖되 어리석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일에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제품이 나가지 제품 외에 사람이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충직함으로 대할 때 내 파트너가 생기고 내 네트워크가 확장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굉장히 제가 이것도 정리하면서 참 또 공부도 열심히 해봤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좀 뭐 이렇게 글씨가 이제 이렇게 슬라이스로 넘어가지만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제 완성되면 파일을 공유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이걸 계속적으로 저도 리마인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내용을 내 걸로 이렇게 만들 때 정말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